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미국 소비 증가율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소비 증가율은 높은데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끼리 분석이 엇갈려요. 원인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연준 의사락을 공개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얘기하던 얘기들이 이제 그대로 담겨 있는데, 좀 그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연준 위원들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표현이 하나 색다르다면 좀 색다르죠. 현재 보유 자산이 약 한 8조 6천억에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너무 많다라는 이 표현이 앞으로 연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월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3.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3.8%가 물가 상승률 7%를 감안하면 결코 높은 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10개월이죠. 10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원인은 알아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물가 상승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소비가 증가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또 아니면 판매 수량은 줄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그 가격이 올란 거죠.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1월 대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또 12월 대비도 유가는 좀 올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서 그 소매 판매 지수 증가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향상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 이 분석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응 전략도 달라야 되는데 어느 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좀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그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어요.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한데,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1월이니까.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게 내구재잖아요. 대표적으로 12월과 1월에 주가 하락을 미리 예상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거다. 미국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항상 오른다는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진작 중요한 얘기를 그 외국 정권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국내 그 정권 이해관계자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빼고 맨날 오르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수익 실현을 못했는데, 미국은 아마 수익 실현을 한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미국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공부 엄청 합니다. 더군다나 유명 강사 있잖아요. 알려진 강사. 그런 분들을 찾아가 돈까지 주면서 여행까지 해가면서 강의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투자자들은 아마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그 미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지난해 11월하고 올해 1월에 좀 문제가 있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자동차 구입할 수 있죠. 1월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커요. 우리나라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애널리스트 얘기 전달하거든요. 미국 정권도 마찬가지요. 제가 여러 군데 미국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미국 애널리스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략가는 완전히 다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이거거든요. 전략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총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극대화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한 자동차 주식이나 또 빅테크 주식을 살 이유도 없는 거죠. 잘못 사가지고 자기 연봉 끼고 또 자리 보존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략가가 아니냐라고 보면 이제 그 맨날 이제 오른다는 얘기만은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은 한국은 투자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죠. 특히 테슬라도 한국에서는 그 공매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공매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고수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200달러 안팎에서 했다면 지금 900달러 초반이니까 뭐 대박 난 거죠. 20% 정도 남았으니까 내리는 국면에서 또 수익 실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얘기니까 오늘은 이 제목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10년 만에 최악이에요. 소매 판매율은 아주 높는데 판매 지수는 뭐 10개월 만에 최고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67.2를 기록했어요. 이 얘기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가 맞아요. 소비자 심리는 망가졌는데 어떻게 많이 팔렸냐? 그거는 물가 상승 덕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리가 되죠. 아까 자동차 판매 증가도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미국의 그 투자자들 행동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유명 강사를 찾아가지고 막 차를 타고 떠나요. 물론 돈도 주지요. 수강료를.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 인사들은 이제 또 강사료를 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년 만에 차. 그런데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3.8%로 뭐 크게 올랐고 기대에 크게 이제 뭐 기대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거죠. 금액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난해 1월 대비로 하면 엄청 또 많이 팔렸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 향후 2월 이후에 소비 감소를 예고하고 있죠. 이건 금액이 아닙니다. 수량, 아까 심리가 망가졌는데 10년 만에 차악으로 금액은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량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영업이익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 있느냐 문제죠. 물가 상승률을 고객한테. 근데 다수 기업은 증가시키기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증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미국 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약 한 27% 이상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소비가 물가 상승 때문에 그 소비가 증가한 거다. 그렇게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이제 우리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필수 소비재는 소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이제 뭐 증가도 가능하죠. 원가 상승 부분을.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대형 펀드,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에 거의 1,500억 달러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정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운영하는 펀드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들이 이게 필수 소비재 주식을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덜 하락했거나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그런 주식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듯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면 또 그분들은 또 돈을 주고 그런 걸 초백해 가지고 강의를 듣거든요. 펀드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필수 소비재 생산업체는 P&G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제약 부분도 있는데 제약 부분이 한 40% 이상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생필품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식 편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자한테 증가가 가능하거든요. 원가 상승분을. 그래서 아마 투자 전략이 제대로 된 거 아니냐. 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앞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주로 내구재 같은 데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자동차는 1월로 보니까 그때 수익 실현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수 있다. 미국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이제 공짜 정보를 자꾸 찾아다니니까 다 걸려들지요. 지금 국내 제법 알려진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성공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얘기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안유아 교수인데 그분 얘기 듣고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 많이 몰렸을 거예요. NFT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 얘기 듣고 NFT 투자한 사람 다 당했을 거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고 실제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미국인들은 공부를 해요. 매주 여행 삼아 돈 사업이니까 이게요. 사실 주식 투자가 사업이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들여야죠. 공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송국에서 인기 있는 사람, 그 구독자 수 늘려가지고 구글에서 돈 받아먹는 전략. 근데 그게 실력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근본이제도 화폐 이론을 배워가지고 종이 화폐 시대에 자꾸 적용하려고 해야 안 맞단 말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화폐의 역할은 전혀 못하는 거죠. 지금요. 상품권보다 화폐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하라고 했단 말이죠. 안유아 교수 등이. 그러니까 결과는 그 가격 높을 때 투자한 사람 다 걸려다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실력이 있다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죠. 한때 분위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과 실력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하고 그야말로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르잖아요. 인기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이 인기가 있고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연세가 든 여하튼 연기력이라 하죠. 경력이 이제 오래된 사람이 그 연기는 잘하죠. 실력이 있는 거는 그분들인데 인기가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죠. 그죠? 그런데 실력자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자와 인기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럼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큰 손들조차도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이제 보유자산 매각이 좀 의사록 중에 좀 특이했다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많다라는 그 표현. 여태까지는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할 거라는 얘기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많아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도 회사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국채 금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 실적하고 관련된 거, 금융 비용하고 관련된 거는 회사채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은행이나 채권 중개를 한다 할까요? 그 증권회사도 일부 그 업무를 하는데 또 증권회사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와 중개하는 거는 또 다르고 또 회사채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양극화가 이제 주식시장도 진행되는 거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하는데 너무 많다라는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 수혜 주식이 이제 있을 거다. 은행이 대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회사채 인수도 해요. 그러니까 그 BBB 등급 중에서 10%짜리 금리가 있다라는 거죠. 대출은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판단할 능력이 있거든요. 미국은 투자은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 수혜 주식이 은행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반도체 외에는 특별히 뭐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건 없어요. 뭐 로블록스 주가가 하루에 26% 빠져버린 것이 대표적이죠. 그 다들 뭐 메타버스 얘기, NFT 관련 주식 하면서 막 떠들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 약 한 70% 빠졌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주들은 이제는 좀 옥석을 가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